이동신경으로 했어요. 닥쳐 이거 새끼야. 진짜인데. 근데 너무 카메라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씨, 카메라 받침대 까만색이네. 그리고 뭐 머리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면 좀 하얘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머리색을 AB에서 머리색 너는 저기 데니스 로드맨 되는 거지. 로드맨 알아? 알죠. 시카고 볼스 때 그 리바운드 존나 잘 따는 사람. 로드맨 되는 거지. 근데 흑인 중에 노란색 머리가 되게 야 염색하고 그랬지 그 새끼가 씨발 머리가 노랗겠냐. 흑인들은 원래 그 머리가 까말 걸. 유전자적으로. 오랜만에. 염색을 많이 해서 자, 이 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얘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리카르도는 그랬는데 신고전학파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으로 리카르도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얘기는 리카르도의 지대 이론을 이야기했고 그 후대 이론이 등장했는데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그것의 대표 주자는 클라크 아저씨고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면은 리카르도의 지대 이론은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클라크 아저씨는 아니다. 토지도 노동과 자본처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봤다. 한계 생산 이론인데 이 한계라는 말은 좀 이따 설명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한계 생산 이론을 알 필요가 없다. 이거 한계 생산 이론이라고 했나 보다. 그래서 이 이론은 공급자, 수요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 공부했다. 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 이제 한계 생산 가치를 설명했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울 걸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한계라는 말을 경제에서 말하는 한계라는 말을 알려준다. 그래서 사실 직이라는 말은 한계 생산 가치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가 없다. 모든 애들은 대부분 이해 못했을 것이다. 생산 요소 한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의 증가만큼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런 건가 보다. 뭔 소리야? 그치? 뭔 소리야? 그잖아. 근데 이에 따르면 토지 임대 가격이 지대도 포인트 지대니까 지대도 토지로부터 받는 결론을 이끌어줄 수 있다. 이 말이 뭐지? 그래서 지대를 이 말을 알아두면 되는 거죠. 지대를 리카르도 아저씨는 불로소득이야. 씨발 이거 다 그냥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받은 거, 이 새끼. 이거 다 세금으로 걷어야 돼. 라고 한 사람까지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클라크 아저씨는 이 지대를 정당한 대가, 키워드는 정당한 대가다.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는 별개로 이건 불로소득이라고 한 고전경제학자의 관점을 비판했다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쪽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면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클라크 아저씨는 리카르도가 지대는 불로소득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나빠요. 불로소득이에요. 일도 안 하고 벌어들인 소득 토지 나빠요. 지주 새끼 나빠요. 라고 하는 거를 클라크 아저씨가 깠다. 지대도 정당한 대가다. 그 다음에 리카도 지대 나빠요. 클라크 나쁜 거 아니에요. 라는 논의가 마샬이라는 아저씨.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세 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카르도. 클라크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대 좋아요. 그 다음에 마샬이라는 아저씨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아저씨는 고전경제학파니까는 리카르도 아저씨의 지대를 재해석했다. 그래서 우선 마샬은 생산 요소라는 말은 알겠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생산 요소.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쉬운 말이야.
그렇지 않은 고정 생산 요소로 나누고 가변 비용, 고정 비용. 이때 가변, 고정. 가변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야? 변화했습니다. 그렇지. 파서블 그렇지. 체인지 변. 변화 가능한 생산 요소랑. 그 다음에 이거는 빼박. 고정되어 있는 생산 요소로 나눴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요거를 구체적으로 공장 같은 거 생각하게 되면은 가변 생산 요소는 뭐가 될까? 그렇지. 노동 따를 수도 있고 더 구할 수도 있고 원재료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공장 땅, 공장 기계 이거는 갑자기 기계 너 해고야 꺼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공장 부지 지금 1000평이 있었는데 500평 필요 없는데 야 500평 잠깐 꺼져봐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마샬 아저씨는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요소를 변화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눴다. 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마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셜 플랜 할 때 그 마셜이에요. 다릅니다. 달라요. 네. 마샬한 이름 분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과 이쪽에 있네. 노동과 자본은 가변 생산 요소다. 이때 그럼 자본은 뭐 재료비 그런 건가 보다. 노동은 노동력, 토지는 고정이구나. 근데 장기 단기로 나눴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투입량을 즉각적 조절하기 어렵으니까는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구나. 그렇지만 시간을 길게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내려서 팔아 제낄 수도 있으니까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써놨지.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정, 장기적으로는 가변. 이 말도 이해가 되지? 한편,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는 뭐 중심 같은 결론입니다.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 그렇지?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하는 거죠. 생산물 한 단위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한 비용의 추가분, 한계분. 이번도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개의 스토리, 지대의 성격을 달리 보는 두 이론이 두 이론 있었어. 지대 나빠요, 좋아요. 후속 이론으로 수용되는 논의 흐름을 설명하고 후속 이론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후속 이론이 지금 이거는 마샬 아저씨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럼 다른 게 틀렸나 봐봐. 지대 결정 원리에 대한 이론을 소개했어. 현실에서 현실 얘기 없어. 지대 결정 원리에 대한 이론을 소개했어. 지대의 개념을 다른 개념? 지대 얘기만 졸라 했는데 다른 개념이랑 관계? 사회적 문제? 이거 사회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런 얘기? 살짝 하나 있긴 있었어. 근데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는 없어. 지대로는 역사적, 일단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해왔다는 있어. 지대론의 변천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내가 아까 우리 저번에 수업했을 때 그냥 내가 말로 해준 거. 야, 리카르도의 지대이론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어.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 없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론은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 막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디테일을 몰라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F5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대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다. 각국은 수입해왔어. 이거 완전히 영국 얘기를 해버린 거야, 사실은. 주변국? 사실은 프랑스야.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 아는 분들은 각국은 영국인데 수입해왔어. 왜? 얘네들은 양치기 나라, 양치기 나라. 프랑스에서 곡물 수입을 했는데 싸웠어.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곡물 가격이
거기가 기존 경작지 지대가 크게 올랐어. 프랑스랑 무역 안 하는 상태야. 근데 이후 프랑스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진짜 이 역사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한테 쉽게 푸는 거야. 곡물 수입을 제대로 쓸 수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갑은 나라 이름인데 을은 닌겐 이름이야. 이게 좀 골 때렸어. 을 국이 아니야? 을이라는 10세가 곡물 수입을 막아야 한다. 이거 우리가 알았던 스토리인데 을의 직업은 지주. 이유를 대는 게, 야, 바쁘게 지대가 비싸서 곡물의 가격이 높으니까 곡물 수입을 재개하게 되면 우리 경쟁력 없는 가격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근데 진짜 이때 리카르도가 웃기지 마 이 새끼야. 각국의 농업은 타격 없어. 원래 곡물 수입 가격은 원래 진짜 A 땅만 하고 있으면 원래 5만 원이 적정가야. 근데 수입이 막히니까는 어쩔 수 없이 척박한 땅까지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지대가 생겨나고 지대가 고스란히 얼로 정가돼 버린 거야. 그거는 다 이익은 따먹고 곡물 가격은 지대 따라서 높아져. 근데 그 곡물 가격 높아진 거에서 비옥한 땅을 가진 놈이 그 곡물 가격 오른 거랑, 그러니까 원래 곡물 가격이 우리 치아로 좀 5, 6, 처음에 5였다가 6으로 갔다 10으로 그러니까 5, 6, 8로 가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 갭을, 그러니까 쌀값은 이 8만 원으로 오른 거야. 사람들 8만 원 주고 사야 돼. 왜? 이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 생산비 자체가 8만 원이니까 8만 원에 팔 수밖에 없어. 그럼 5만 원에 생산하고 있던 놈들도 다 8만 원에 파는데,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지주가 야 3만 원 더 내. 그럼 나도 3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8만 원에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쌀 가격이 5만 원 하다가 8만 원으로 올랐을 때 3만 원만큼 이득을 A 땅을 경제가격 때문에 히히 잘됐다 이거 내가 먹어야지라고 했었는데 그 돈을 누가 갑자기 뽕하고 도로 나타나는 거야? 지주가 나타나. 어이 쌀값 8만 원 됐더라. 좋겠네. 이 땅에서 5만 원이면 너 그냥 하는데 8만 원에 꽁으로 먹으려고 씨발 땅값 자기 3만 원 더 내. 그러면 얘도 아니 여기서 줘도 저기서 줘도 똑같아. 나한테 떨어지는 거는 그 기회비용 3만 원만 그대로 먹고 있는 거잖아. 저기는 가봤자 비료도 더 줘야 되고 막 그래서 생산비가 8만 원이야. 그리고 8만 원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아까 저 얘기했지. 농산물 가격은 내 거기 기회비용까지 껴놓은 거라고. 8만 원짜리 땅 가봤자 기회비용 빼니 그대로 그냥 똑같이 3만 원에 내 인건비 받는 거야. 이쪽은 A 땅도 3만 원의 기회비용을 얻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소득을 갑자기 지주가 내마라고 뺏긴 거란 말이야. 그럼 가만히 봐봐. 쌀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비싸졌어. 근데 그 비싸진 갭만큼 누가 다 가져가? 지주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을은 곡물 수입을 막아야 된다 지주란 말이야. 근데 리카르도가 웃기지 마. 이거 농업 타격 없어. 이거 수입하잖아? 그러면 곡물 가격은 원래 5만 원으로 떨어져. 그렇게 되면은 5만 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쌀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척박한 땅을 경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걔네들 야 나 앉아. 농사 안 지려고 다 떠나가. 그리고 이제 5만 원짜리 땅만 딱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거는 임대료가 없어야 돼. 원래대로 그냥 만 원 받던 거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 왜? 아무도 됐어 안 돼? 안 해. 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지대 상승은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얘기가 맞는 거야. 리카르도 얘기는. 곡물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 지대 상승이 아니라 이건 전혀 책에 언급이 없는 거야. 곡물 부족은 아예 얘기가 없어. 공급 부족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계지를 더 개간해가지고 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쌀가격이 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언급 자체가 없어.
곡물 생산비 상승은 생산비가 왜 상승했냐? 생산비 똑같지 않나요? 지대가 상승했으니까. 혹은 생산비는 똑같지. 어떻게 보면 지대를 빼고 계산하게 되면 생산비는 똑같아. 이제 다 구라야. 그래서 지대 상승은 곡물가격 상승 때문이다. 근데 곡물가격이 상승되는 원인이 뭐다? 수입을 안 해서 그렇다. 수입을 안 해서. 수입만 했으면 한 계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는데 수입을 안 하니까 한 계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거는 그냥 풀 수가 있어. 기억의 결과. 기억. 앞에 있어요. 지금 이제 8만 원이니까 이거 8만 원짜리가 돼버린 거야. C지역까지 경작을 시작했어. 그럼 이쪽에 생산비가 8만 원이니까 이제 갭이 생겨났어. 그 갭은 우리 바로 알 수 있어. 3만 원, 2만 원.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ABC에 대한 설명으로 A는 그러면 내용상 리카르도겠네? 헨리 조지 지대 조세론. 리카르도의 이론을 보고 헨리 조지라는 애가 정말 불로소득이야? 이 식을 세 경으로 다 걷어. 그러면 얘는 리카르도고 내 이름 까먹었다. 클라크. A와 B는 모두 아니야. 얘 둘이 완전히 달라. 클라크는 마샬과는 달리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근데 얘는 생산 요소를 보고 있느냐? 이해 받고 A와 B는 모두 지대를 토지 생산물과 관련 짓고 있다? 왜 저기 되는데 지대를 토지 생산물과 이거 말 되는 거구나. 쏘리. B는 C와는 달리 아닌데 B도 C도 다 토지를 하나의 생산 요소 보고 있는데 X. C는 한계 생산이라니까 그래 지대를 해석하고 있고 한계 생산이겠네요. C는 A와 달리 지대를 자연적 요소에 의한 것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나? 뒤에 나와 있어요. 어디? 지대를 순전히 자연의 혜택으로 인한 우리가 아직 이쪽을 안 읽었구나 내가. 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F50대는 3번. 공장 부지 임대, 빵 생산이 빵값 오르자 가변 요소인 밀가루, 노동자수 즉시 늘려. 또 빵값이 더 오르자 거액을 투자하여 추가로 공장 부지를 불렸다. 이 빵 생산국을 계속 늘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임대 비행기를 사고 운영하고 있는 공사는 승객이 비행기를 추가로 빌려 올리면 비행기 수를 올렸다. 가에서는 빵가격이 오르자 기업 A가 즉시 추가 투입받으면서는 가변, 이건 맞게. 빵 생산을 올려 공장을 출입해도 장기적으로는 가변 비용. 이게 단기적이면 안 돼. 단기적으로는 공장 부지를 갑자기 늘릴 수가 없다 그랬어. 이것도 맞는 얘기. 가에서 A가 추가로 빌린 공장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가변이 아니지. 그렇죠. 나에서 B가 지불하는 비행기 임대료는 비행기 공급을 쉽게 늘릴 준지대론이 있었나?
준지, 저기 뒤에 있어. 준지대의 저기 내용이 마치 땅은 아닌데 땅처럼 덩어리가 커가지고 쉽게 못 벌릴, 그러니까 빌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거를 거의 지대처럼 지대에 준한다. 그러니까 이때 비행기는 준지대로 볼 수 있지. 추가 투입한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치?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됐고. 이 경작에서 말한 한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서 한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짝 알려주고 우리가 아까 이게 뭐야라고 해서 슬쩍 날렸던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길러줄게. 예. 한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 근데 경작에서 말한 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 달라. 한계치라고 할 때 그 한계가 있는. 한계병. 한계 쌩쌩쌩 체감. 한계 비용. 노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트가 파일로 되어 있구나. 한계라는 말이 혼자 쓰이지 않고 한계 비용, 한계 효용, 한계 수익 다른 데랑 막 갖다가 붙거든. 영어로 이제 마지널이라고 하는데 너네 이기호 이해 돼? 오늘 델타 X분의 델타 Y가 무슨 뜻이야? 평균. 이거 지금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이 델타라고 하는 게 한 단위 증가분, 그런 건 기울기. 아니다. 이 개념이 맞기는 맞는데 이거를 이제 미분으로 적용시키면 저 개념이긴 한데 한 단위 증가할 때의 변화량 이렇게 좀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한계 효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들어만 봤어요. 들어만 봤지? 네. 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도 알아?
들어는 봤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냥 지나오면서 들은 거라서. 한계라는 말이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굳이 밑에다가 x라는 게 한 단위 증가할 때 그것에 영향을 받는 y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변한다는 얘기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한계 효용을 가르쳐주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을 알려줄게. 지금 니거가 2시간 동안 풋살을 졸라 했습니다.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물을 마셔서 자 이제 물 한 잔 마시자라고 했더니 물을 마시는데 거기서 이제 물 주는 사람이 따야. 그랬더니 소주잔에다가 자 급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급하게 먹으면은 너 지금 격심하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마시겠어. 내가 소주잔에다가 물을 주겠어라고 소주잔 크기의 잔에다가 물을 한 잔 주었습니다. 효용은 이때 느끼는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해. 만족도를 1부터 10이라고 했을 경우에 너는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을까? 3? 씨발 2시간 동안 졸라리 끽끽거리다가 물을 한 잔 딱 먹었는데 그 짜릿하지가 않다고? 아. 저런 변태 새끼 8. 너. 저요? 근데 너무 적으니까. 아니 이제 계속해서 줄 거야. 아, 한 잔만 주고 땡이 아니라 한 잔씩 추가시킬 거란 말이야. 한 잔씩 계속해가지고 천천히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만족도가 높죠. 1부터 10이라고 그런다면 아니, 난 씨발 10일 것 같은데? 지금 2시간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한 잔 먹게 되면 만족도 최고일 것 같은데? 저 씨발 걔 변태 새끼네? 예. 씨발 안 그럴 것 같아. 야 저 씹새끼야 2시간 동안 졸라 땡겨. 저 사마에다 가둬놓고서 저 씨발 새끼 2시간 동안 꾹꾹 해야지. 2잔. 아마 2잔째도 만족도 10이 될 거야. 문제 아닌데. 3잔. 만족도가 10이 될 거야. 저거 BP에서 쓰는 수법 아니에요? 저거 옷 살 때도 한 3번까지 오면 좋은데 4-5번부터는 별로. 거기도 다 적용되는 거야. 옷 처음 사가지고서 와 기분 째진다. 그래서 2번, 3번 계속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만족도는 떨어지잖아. 맞아요. 근데 저 숫자를 예쁘게 한다나?
한계용 800. 자,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한 단위를 증가시켰을 때 물을 한 잔, 두 잔, 만약에 7잔 들어갔을 경우에는 갑자기 만족도가 4로 떨어질 수가 있고 8잔일 경우에는 만족도가 제로일 수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처음에는 짜릿짜릿짜릿하다가 이제 한 4잔째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급한 갈증이 가신 거지. 5잔째는 조금 떨어졌다가 6잔까지도 조금 떨어졌다가 왜 떨어지는지 알지? 목이 이미 괜찮아. 근데 너네 목마름이 가신 다음에 물을 때려 먹으면 그 다음부터 고문하냐? 맞아요. 배부르. 만약에 9잔 가게 되면 이게 만족도가 마이너스로 가버려. 그 다음부터 고문이 돼버린다고. 그럼 내가 뭔가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어떤 그 변화되는 수치들이 어떻게 돼가겠다? 점점 나죠.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학문적으로 말이 그렇게 해서 말이 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게 익숙해지면 심심해진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아, 이거는 또 우리 또 슈퍼스타 성민이가 자, 예쁜 고를 만났어. 성민이는 분명 뽀뽀를 해봤을 거야. 뽀뽀보다 더 센 걸 했겠지. 야, 그녀와 처음 했을 때 키스의 만족도 10. 너 걔 만난 지 한 8년 됐어. 이건 씨발 마이너스다 이거. 어떤 건지 알겠냐? 아무리 처음에 좋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지는 거니까 네가 아까 말했던 새우 싸가지고 기분 좋았던 기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의 한계의 개념은 한 단위가 증가할 때 변화하는 양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모든 한계 삐리리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일단 써놔. 이때 한계 땡땡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한계 비용 곡선이 될 수가 있고 한계 수요 곡선이가 무슨 한계 삐리리 곡선, 한계 삐리리 곡선 그러면 그래프가 보일 거야. 그럼 그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거기가 균형점이구나. 모든 의사결정은 거기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냥 외워두면 돼. 이 얘기만 하고 잠시 쉴 건데, 그러니까 무슨 한계자 들어가게 되면 그 점에서 균형을 이룬다는데 내가 어떻게 보니까 오늘 숙제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평균비용이구나. 하여간 뭔가 만나면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특히 너네 이거는 경제학 그래프는 이미 용어들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 아마 균형점을 E라고 할 거야. 야, 이퀄리브리엄이 뭐야?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이게 그게 균형이라는 뜻이야. 이퀄 상태다. 그러니까 너네 시소가 좌우의 무게가 똑같이 이퀄인 상태에서는 균형을 이루겠지.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러니까 이 스펠링이 나오게 되면 이거 이퀄이라고 해서 내가 나중에 가르칠 거야. 그래서 균형은 2고
C는 무조건 코스트란 뜻이고 얘는 프라이스란 뜻이야. 이 규칙들은 지켜주거든. 딱 한 가지 얘기만 보고 한계라는 말을 가지고서는 살짝 이해를 해보자. 한계 생산이,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단위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x 값이 변하게 되면 y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한계 생산 가치? 그럼 한계 생산 가치라는 얘기는 뭔가 x를 올리게 되면 y 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즉 생산 요소를 한 단위 추가함으로써 x 값이 x 변수는 뭐야? 생산 요소를 한 단위 추가한대. 노동자를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10명이었던 노동자를 11명으로 한 단위 더 증가시킨다는 얘기지. 기계가 10대 있었는데 11대로. 그래서 성민이가 택시회사 사장인데 10대 가지고 사장하고 있다가 택시 한 대 더 추가 구입할까? 그러니까 생산 요소잖아.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 증가분. 이제 이해가 돼? 뭔가 하나 변하게 되면 다른 게 따라서 변하는데, 한계 생산 가치의 정의는 이 델타 X가 생산 요소 한 단위, 델타 Y가 Y의 증분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생산량의 증가분. 이 뜻이구나. 생산물을 한 단위 더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의 추가분, 즉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이란 말. 비용을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한계 비용이 생산물 한 단위의 가격과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건 그냥 재미로 듣고 일단 2교시 마무리. 이 얘기는 그냥 어디서든지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과연 기업은 어떤 한 공장이 있는데 물건을 어느 정도 양까지 생산하는 게 최적인가? 무한정 찍어내진 않을 거야. 네가 현대자동차 사장인데 야 그냥 쉬지 말고 찍어라라고 하지 않을 거야. 올해 생산량은 몇만 대까지로 하자라고 정해둘 거란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 맞죠. 뭐든지 어떤 공장이 됐건 올해의 목표 생산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목표 생산량이 뭐로 결정되느냐 하게 되면은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알 필요가 없고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아마 설명도 아마 한계 수익 체감의 법칙도 아마 나오면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생산 요소를 한 단위 추가함에 따라 가지고서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체감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내가 한계용 체감의 법칙을 가리킨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처음에는 수익이 늘어나다가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다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줄어들게 돼 있어. 왜냐하게 되면은 생각해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도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 거고, 공장 부지도 넓혀야 되는 거고, 기계를 계속 돌린다는 건 전기력, 인력 계속해서 내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계속 수익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경제학의 논리가 다 똑같거든. 처음에는 좋다가 한계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수익이 떨어지는데 이 수익을 통해 가지고서는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한계 수익이랑 한계 비용,
뭐 체증의 법칙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거야. 비용은 점점점 늘어나. 그렇게 되면 어디서 생산하냐 하게 되면 아마 저런 말이 나올 거야. 한계 수익이랑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얘기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보다도 우리한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자,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100원의 비용이 들어. 근데 얘를 하나 팔아가지고 200원이 남아. 생산을 계속할까, 덜 할까? 비용은 100원인데 200원에 팔 수 있어. 계속 키워. 그지?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오케이? 수익이, 그러니까 그 이윤이 점점점 더 줄어들어. 그래서 만약에 만드는데 100원 드는데 110원에 팔려. 그럼 생산이 말어. 생산해야 되는 거야, 기업은. 근데 이윤이 있으니까. 10원이라도, 그러니까 10원이라도 이익이 남는 거니까 생산한단 말이야. 101원도 생산해? 어디서 딱 끝내는 거야? 100원. 100원 되는 순간. 100원 되는 순간까지는 계속 생산하는 거야. 99원이 되는 순간 비용이 100원인데 99원 빼지 못 벌어? 손해가 나기 시작하네? 그때 일단 생산량을 딱 줄여버리는 거야. 그때는 야 차라리 공장 쉬는 게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계속 100원 대 100원이야. 이제 그것만 정리하면 돼. 만드는 비용도 100원인데 팔리는 것도 100원이야. 경제학에서는 이 기업은 계속해서 생산하는 거야. 왜냐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생산하게 되면은 최소한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계속 줄 수가 있는 거고 공장을 빌린 거면은 공장 임대료도 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시는데 아버지가 벌어들여오는 수익이 500만 원. 근데 너네 가족이 쓰는 생활비가 490만 원. 아버지는 계속 나와서 오이씨 우리 가족 열심히 먹여 살리고도 10만 원이나 저축하네. 근데 아버지가 벌어들이는 월급 500만 원, 니들이 쓰는 돈 500만 원. 그럼 아이씨 뭐 똑같아졌어. 나 일 안 해. 이러다 그러면 뒤져. 아빠는 500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업에서 공장은 제로가 될 때까지 무조건 하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씨 선생님 이런 놈에서 뭐 하려고 그 얘기가 아니야. 공장 규모를 조례 큰 걸로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자리를 수천억 개를 야 이런 남는데 그게 하루에 이렇게 팔리는 제품이면은 1억 원이야 하루에. 그렇게 계산해야죠. 1억이 남는데 씨발 해야지.